혹시 잠을 못 자는 밤이 반복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불면을 그냥 피곤함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으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진실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단 하루의 불면만으로도 여러분의 뇌 신경세포는 회복 불능의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상태가 24시간만 지속되어도 뇌의 신경세포 연결 부위에서 손상 신호가 관찰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면 잠을 잘 수 있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며 확인한 결과 오히려 약이 뇌를 더 각성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약물이 일시적으로 의식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진짜 깊은 잠은 오지 않는 거죠. 뇌는 여전히 긴장 상태이고 다음날 아침에 더 무겁고 멍한 느낌을 받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답은 어디 있을까요? 놀랍게도 해답은 여러분의 집, 아주 단순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저녁에 하는 작은 선택 하나만 바꿔도 뇌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불면의 진짜 위험 신호들, 그리고 약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 실전 방법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황금 습관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잠 못 이루는 시간이 두렵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면학 연구를 이어온 신경학 박사 박소연입니다. 지난 30년 넘게 미국에서 신경계와 뇌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불면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불면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중년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생 일찍 주무시던 분이었는데 은퇴 후 갑자기 밤마다 잠을 설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낮에도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고 가족 이름도 가끔 헷갈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은 무서워서 제게 오셨고 제가 자세히 살펴본 결과 뇌 영상에서 초기 변화 징후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꾼 후 6개월 만에 기억력이 돌아오고 집중력도 회복되셨어요. 단순히 잠을 잘 자게 된 것만으로 뇌가 스스로 회복한 겁니다. 또 한 분, 올해 61세이신 남성 환자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평생 잠을 줄이며 사셨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믿으셨고 잠이 안 오면 술 한 잔으로 해결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고혈압과 심장 리듬 이상이 확인됐어요. 응급실까지 가는 위기를 겪으신 후에야 이 환자분은 수면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불면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냥 피곤한 거라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술 한 잔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자는 동안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를 재생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뇌는 점점 망가져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뒤에 나올 황금 배합 한 잔 습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면이 여러분의 뇌와 몸에 실제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과학적 근거를 통해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못 자는 밤,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수면이 부족할 때 여러분의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이걸 과거에 제 가족을 통해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 어머니는 생전에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시던 분이셨는데 70세가 넘어가실 즈음 갑자기 밤마다 잠을 설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어머니가 너무 예민해지시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시고 평소에 잘하시던 요리도 자꾸 실수하시는 겁니다. 제가 검사를 해드렸더니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인의 2배가 넘었습니다. 잠을 못 자는 동안 어머니의 몸은 계속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긴장 상태였던 거예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단 하루 수면 부족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평소보다 45%나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게 며칠, 몇 주, 몇 달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 신경세포는 말 그대로 공격받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세포막이 손상되고 신경 연결이 끊어지고 결국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 어머니도 수면 습관을 교정하고 나서야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깊은 잠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 그러니까 꿈도 거의 안 꾸고 완전히 의식이 꺼진 상태에서만 뇌는 청소 작업을 시작합니다. 뇌 안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작동하려면 반드시 깊은 수면 상태여야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깊은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계속 쌓인다고 합니다. 이 단백질이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정상적으로 자는 사람은 잠자는 동안 이 독소가 씻겨 나가지만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매일 밤 독소가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그냥 피곤하다고 생각했던 불면이 사실은 뇌에 독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새벽 2시, 3시에 정확히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최근 제 진료실에 자주 오시는 65세 한인 여성 환자 김정숙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정숙님은 매일 새벽 3시 정각에 눈이 떠지고 한 번 깨면 2~3시간을 뒤척이다가 겨우 다시 잠드셨어요. 낮에는 늘 피곤하고 집안일을 하다가도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죠. 알고 보니 이건 단순히 화장실 가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에너지 부족 상태에서 긴급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뇌가 위험을 느끼고 각성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래서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죠. 이 환자분은 저녁 식사를 너무 일찍 드시고 밤사이 에너지가 바닥나는 상태였습니다. 자기 전에 가볍게 따뜻한 한 잔을 드시고 소량의 천연 당분을 보충하자 새벽 각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제 조금은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심장 두근거림입니다. 잠들기 전이나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는 느낌,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여러분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긴장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영국 심장재단 연구팀은 만성적인 불면을 겪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2배 이상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잠을 못 자면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지고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까지 높아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밤에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설친 적 있으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 그리고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또 다른 환자분, 67세 미국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손자 이름을 자꾸 틀리고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TV 드라마 줄거리를 기억 못해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가족들도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지 두려워했죠.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이분은 매일 밤 서너 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뇌가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지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리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학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의 해마 부위 활동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핵심 부위인데 여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할 수 없고 치매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환자분은 수면 패턴을 교정하고 깊은 잠을 자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손자 이름도 잘 부르시고 약도 제 시간에 드시고 드라마 내용도 잘 기억하시게 되셔서 한국 드라마를 다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꿈을 지나치게 많이 꾸고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많이 꾸면 잠을 잘 자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꿈은 주로 얕은 수면 단계에서 꾸게 되는데 꿈만 계속 꾸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 수면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명한 꿈을 자주 꾸는 사람들은 깊은 수면 시간이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깊은 잠 없이는 뇌 회복도 없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호르몬 균형도 깨집니다. 낮에 피곤한데도 밤에 눕자마자 잠이 안 오는 경험도 정말 흔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수면 리듬, 그러니까 생체 시계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햇빛과 어둠에 반응해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불규칙한 생활과 밤늦은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이 시스템이 고장나는 거죠. 일본 교토대학 생체리듬 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을 보면 밤에 강한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사람들은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8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보고 밝은 불을 켜놓으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이 드는 것도 불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줄어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낮에는 활동으로 버티지만 밤이 되면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 정신건강연구팀은 불면과 우울증, 불안장애가 서로 악순환 관계에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더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신호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약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황금 배합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한 잔 습관입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연 꿀 반 스푼, 그리고 천일염을 아주 작은 한 꼬집 넣어서 드세요.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뇌를 자동차 엔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진이 밤새 돌아가려면 연료가 필요하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엔진에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서 여러분을 깨우는 겁니다. 꿀은 천연 포도당이 들어있어서 뇌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일반 설탕과 달리 꿀은 천천히 흡수되면서 밤새 뇌를 안정시켜주죠. 그리고 천일염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은 신경 전달을 도와줍니다. 뇌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이 미네랄이 꼭 필요하거든요. 캘리포니아 대학 신경생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적정량의 천연 당분과 미네랄을 취침 전에 섭취한 그룹은 새벽 각성이 67%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조합이 여러분의 뇌를 진정시키고 깊은 잠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꿀은 반드시 천연 꿀을 사용하셔야 하고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혈당이 급상승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반 스푼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드셔야 소화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요? 거창한 치료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집에 있는 꿀과 소금만 있으면 됩니다. 저도 취침 전 매일 밤 한 컵 마시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 컨디션이 달라요. 두 번째 실천법은 취침 1시간 전 디지털 차단입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는 분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잠을 완전히 망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뇌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뇌 입장에서 블루라이트는 한낮의 태양빛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뇌는 지금이 한낮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럼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고 뇌는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밤에 잠들려고 하는데 누군가 계속 밝은 손전등을 얼굴에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잠이 안 오겠죠. 일본 교토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을 보면 자기 전 2시간 동안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사람들은 멜라토닌 분비가 평균 8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전 1시간만이라도 모든 화면을 끄고 대신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가족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세요. 혹시 불안해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면 최소한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를 켜시고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아예 보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체온 리듬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잠이 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동굴에서 살던 시절부터 해가 지면 기온이 떨어지고 그때 잠이 왔던 거죠. 우리 몸은 아직도 그 본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족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뜨거운 차를 마시고 나면 몸이 서서히 식으면서 나른해지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특히 족욕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그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고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취침 90분 전 족욕을 한 사람들은 평균 10분 더 빨리 잠들고
수면의 질도 36%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라벤더 오일이나 편백나무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더 좋습니다. 이 향기들은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을 자극해서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주의할 점은 샤워나 족욕을 너무 자기 직전에 하면 오히려 몸이 흥분해서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치료한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진료실 근처에 사시는 64세 한인 정수연님은 매일 새벽 3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까지 서너 시간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늘 피곤하고 집안일을 하다가도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죠. 정수연님께 황금 배합 한 잔과 족욕을 추천했더니 처음 일주일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각성이 거의 사라지고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수연님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잠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6개월째 잘 주무시고 낮에도 활력이 넘치신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호흡 훈련입니다. 478 호흡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아주 간단한데 효과는 놀랍습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신경 시스템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긴장과 흥분을 담당하고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이완을 담당합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엑셀을 계속 밟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호흡법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길게 내쉬는 동작이 핵심입니다. 하버드 의대 호흡생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내쉬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길면 심장 박동이 자동으로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몸 전체가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 호흡법을 4-5번 반복하면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처음엔 7초 숨 참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정말 편해집니다. 낮에 긴장되거나 불안할 때도 이 방법을 쓰시면 밤에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5번째는 규칙적인 기상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늦게 자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보충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생체 시계를 더 망가뜨립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마치 정밀한 스위스 시계 같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태엽을 감아줘야 정확하게 작동하는 거죠. 늦게 잤어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야 여러분의 몸이 일정한 리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 뮌헨 대학 시간생물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 그룹은 2주 만에 수면 리듬이 안정되었고 불규칙하게 잔 그룹은 6주가 지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일주일만 견디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적응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밤에 잠들기가 쉬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말에 늦잠 자면 월요일에 다시 리듬이 깨지거든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8세 박진우님은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부정맥과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증상은 계속됐고 결국 응급실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제야 박진우님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취침 전 스마트폰을 끄고 족욕을 하고 호흡 훈련을 하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규칙을 지키셨어요.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심장 두근거림이 줄어들고 6주 후에는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약을 줄이고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6번째는 침실 환경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너무 밝거나
너무 덥거나 소음이 많으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침실은 동굴처럼 생각하세요.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커튼을 쳐서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고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사용하세요. 특히 빛은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LED 불빛만 있어도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시계, 충전기, 대기 전력 표시등까지 모두 가리거나 끄는 게 좋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완전히 어두운 환경에서 잔 사람들은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40분 더 길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잠을 조심하세요. 낮에 피곤하다고 2~3시간씩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합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오후 3시 이전에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낮잠을 길게 자면 밤에 수면 압력이 줄어들어서 저녁에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면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이고 치매와 심혈관 질환으로 가는 위험한 길목입니다.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진다? 아닙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잘 때마다 여러분의 뇌 신경세포는 회복 불능의 손상을 입습니다. 술 한 잔이면 잘 잔다? 이것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억제할 뿐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오히려 새벽에 깨게 만듭니다. 약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절대 아닙니다. 약은 증상을 가릴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관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 전 황금 배합 한 잔으로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따뜻한 족욕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호흡 훈련으로 긴장을 풀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올까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게 되고, 낮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돌아오고,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치매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장기적인 결과입니다.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뇌에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고 신경 연결이 끊어지고 결국 치매 진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혈압은 조절이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자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황금 배합 한 잔을 드세요. 따뜻한 물에 천연 꿀 반 스푼,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 한 잔이 여러분의 뇌를 달래주고 깊은 잠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침실에 들어가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모두 거실에 두고 오세요. 대신 따뜻한 조명 아래서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세요. 이것만 일주일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불면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에 눈이 떠져서 고생하셨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잠, 건강한 뇌를 지켜나가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